조선 최초 여자 훈장이 된 종가집 며느리. 당신이 지금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화면, 조선 상골마을. 새벽 안개. 화면이 서서히 밝아온다. 조선시대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15세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조선 최악의 불량품이었습니다. 서당에서 쫓겨난 남자. 바둑과 낮잠이 전공인 남자.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도 글자 하나 못 외우는 남자. 잠깐 정적.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망나니 남편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향시 합격. 자신은 조선 최초의 여자 훈장. 수십 명의 제자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것도 여자는 글을 배우면 안 된다는 시대에. 음악이 서서히 고조되며.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모든 것을 해주는 이 시대에 왜 그래도 배워야 하는가? 왜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가? 그 답이 이 여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화면 봄날 아침. 제 한 장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능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데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5살짜리 계집아이가 마당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뭔가를 긁고 있다다. 망나니 종가집 장손을 가르치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조선시대의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면 기억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조선에서 여자가 공부한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고양이가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잠깐 코믹한 효과음. 아버지는 딸의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눈빛. 저 총명한 눈빛.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사진 씨는 됐을 텐데. 아버지는 어느 날 밤 몰래 딸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법도를 어기는 일이었지만 딸의 눈빛 앞에서는 법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잔한 음악.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자부려호, 지자호지자 불여낙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연희는 글을 즐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글자를 그렸고 밥을 먹다가도 글자를 외웠고 잠들기 전에도 글자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두장 인생 최악의 소개팅. 화면 봄날. 연인의 집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매파 아줌마가 들어선다. 어머니는 이미 눈이 빛나고 있다. 연희가 15살이 되던 봄. 마을에서 소문난 매파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집, 류씨 종가존자의 장손에게 신부감을 구한다고. 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가집, 저 산 너머 기와집 말이에요. 매파 아줌마가 말합니다. 처자의 됨됨이를 많이 봤소. 이 집 딸이 제일이라 하여 왔소이다. 어머니, 아이고, 이런 복이. 아버지는 그날 밤 연희를 불렀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고이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희야, 시집을 가야 한다. 연희가 고개를 들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종가 며느리로 들어가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게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딸에게 평생 단 한 번의 유언처럼 내가 배운 그 글자들, 그 머릿속에 든 것들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것이 내 무기다. 이 대사 후 침묵. 음악 없음. 연희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자 씻고 단정히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면 붉은 원삼을 입고 가마에 오르는 연희. 가마 창살 틈으로 마을이 멀어진다.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문다.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풍우 여회 계명불이. 바람과 비로 세상이 어두워도 닭은 쉬지 않고 운다. 연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목소리를 잃지 않는 사람. 제세장 종가집 입성.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화면, 웅장한 기와집. 소슬대문이 열리며 가마가 들어온다. 마당에는 12명의 식구들이 도열해 있다. 자, 드디어 종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슬대문 위 현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주역에서 온 구절. 멋있죠? 근데 연희는 그 글귀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은 쌓는다는데 저 시어머니 눈빛은 왜 저렇게 날카롭지? 화면 시어머니 박 씨의 첫 등장. 딱 봐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는다. 시어머니 박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가냘프구나. 일은 할 수 있겠느냐? 연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시어머니 못마땅한 표정. 시아버지 무표정. 시숙들 힐끔힐끔. 시누이들 속닥속닥. 그리고 연희의 남편 류성만. 화면 구석에 서 있는 류성만.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겼다. 근데 눈빛이 어딘가 텅 비어 있다. 연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류성만은 어색하게 웃다가 딴 데를 봤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잠깐 정저. 잘생겼네. 다시 정저. 근데 왜 저렇게 눈빛이 공허하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공허한지. 제내장 대가족 서바이벌의 시작. 화면 저녁 밥상. 긴 상에 12명이 앉아 있다. 시끌벅적한 종가집 저녁. 류씨 종가의 식구는 총 12. 시부모님, 시숙 2명과 그 부인들, 시누이 셋, 어린 조카들. 그리고 연희. 화면 부엌에서 연희 혼자 밥을 푸고 있다. 12그릇. 자,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12명의 하루 3끼. 그게 365일. 그러면 1년에 무려. 화면 숫자가 올라가는 애니메이션. 13,140그릇. 우물에서 물을 길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치우고, 다시 씻고. 냉장고도 없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없습니다. 배달앱도 없습니다. 모든 게 손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화면 갈라지고 거칠어진 연희의 손. 그 손으로 밤에 책을 펼친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천장강대 임어사이냐, 필선고기 심진호 기근골.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몸을 힘들게 한다. 연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5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365일 전제. 화면 아침. 연희가 정성껏 차린 밥상. 시어머니가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린다. 시어머니 박 씨는 연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가 왜 안 우는 거야? 조선시대 시어머니들의 교육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며느리를 혼내면 며느리가, 울면 시어머니가 이기는 것. 근데 연희는 안 울었습니다. 혼나면 예, 어머님 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윽박지르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들이 험담해도 그냥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 더욱 굳노. 시어머니 국이 왜 이렇게 짜? 연희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이겠습니다. 시어머니 다시는 무슨, 이미 다 됐는데. 연희 예, 어머니. 시어머니 분노 게이지, MAX. 코믹한 연출. 근데 말이죠. 연희가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울었습니다. 우물가에 혼자 앉아 달을 보면서 음악이 조용하고 슬프게 깔린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울다가 눈물을 닦고 나면 연희는 항상 그 낡은 소학서쉐 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면 살 수 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부지 불온부력 군자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 쥔즈가 아니겠는가. 연희는 군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 혼자서. 제6장 드디어 등장. 조선 최악의 남편. 화면 나. 사랑채. 류성만이 친구들과 바둑판 앞에 앉아 배를 잡고 웃고 있다. 그 옆에는 식어버린 책이 펼쳐진 채 방치돼 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제대로 소개해야겠습니다. 남편 류성만, 종가의 장손,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남자. 스펙을 볼까요? 키 크다. 얼굴 잘생겼다. 집안 좋다. 성격 나쁘지 않다. 근데 딱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공부를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것도 아니라 하기가 싫습니다. 장난스러운 효과음. 류성만이 친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나 오늘 천자문 봤는데 말이야. 캔디쉔황이 뭔지 알아? 하늘천, 땅치, 거물현, 누를황 근데 이걸 외워서 뭐 하냐고. 하늘이 검은지 누런지 내가 모르나. 친구들 폭소. 류성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옳지 않은 사람. 화면 서다. 훈장이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하는데 류성만만 창밖을 보고 있다. 훈장 류성만, 천자문 일어서서 외워봐. 류성만 텐디쉔황유 조홍홍오. 긴 침묵. 류성만 황. 훈장 그게 아니고 홍황이잖아. 류성만 아 맞다. 홍황. 그럼 다음은 르유. 훈장 됐어. 앉아. 회초리 소리. 종아리를 맞은 류성만. 근데 이 남자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창밖 참새를 보고 있었습니다. 코믹한 연출. 이런 남자가 결국 서당에서 쫓겨납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종가 장손이 서당에서 쫓겨났다고. 아니, 천자문도 못 외워서. 유 대감이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시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남편의 방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공부를 못하는 걸까? 아니, 못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걸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모든 걸 바꿉니다. 제7장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다. 화면, 아침 연희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방문을 두드린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류성만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품 안에는 낡고 다른 소학서 쇠 한 권. 두드리는 소리 서방님, 저입니다. 들어오시오. 연희가 조용히 들어가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류성만은 멍하니 아내를 봤습니다. 연희가 그 낡은 책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글 공부를 함께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침묵. 류성만 당신이요. 연희, 예. 류성만, 여자가 글을 어떻게 알아요? 연희 아버지께 조금 배웠습니다. 류성만, 내가 못난 꼴이 그렇게도 딱해 보였소. 연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딱하다기보다는 아깝습니다. 류성만, 아깝다. 연희, 예, 서방님이 글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글이 서방님 곁에 닿지 못한 것 같아서요. 류성만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 뭔가 다릅니다. 연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방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려면 함께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 침묵 순자 쉰즈는 말했습니다. 불등고산 부지천지 고야. 높은 산에 오르지 않으면 하늘이 높은 줄 모른다. 류성만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직 산기슭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갖게 해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배움을 금지당했던 아내였습니다. 제8장 두 사람의 비밀 야간학교 개설. 화면, 밤 호롱불이 켜진 방. 연희와 류성만이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쳐놓고 있다. 조선판 야간학교,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 공부방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시아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밤에 온 집이 조용해지면 연희는 호롱불을 들고 조심조심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조선판 11과회. 첫날 수업 내용 천자문. 연희, 서방님, 티엔디쉔화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류성만 하늘 땅검을 누를. 연희,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늘과 땅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티엔은 하늘이고 띠는 땅이에요. 쥐아는 그윽하고 깊다는 뜻이에요. 화항은 풍성하다는 뜻이고요. 하늘은 깊고 그윽하여 그 끝을 알 수 없고, 땅은 풍요로워 모든 것을 품는다. 남자는 하늘처럼 깊어지고 여자는 땅처럼 넓어져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류성만 그런 뜻이었어요? 연희, 글자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외워집니다. 류성만이 처음으로 천자문을 들었습니다. 외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밤 류성만은 천자문 첫 구절 열여서 자를 다 외웠습니다. 아니, 이게 외워져? 연희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로 들으면 외워져요. 얘기학기 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연후지 부족교연 후지고. 배운 뒤에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뒤에야 배움의 어려움을 안다. 연희는 남편에게 설명하기 위해 더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더 잘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교학상장저슈의 쌍창.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아홉장 연희의 비밀이 드러나는 나화면 어느 날 낮. 연희가 안채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시어머니가 지나가다 우연히 들여다본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류성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책을 펼치면 읽으려 했고 글자를 보면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안채를 지나다가 우연히 연희의 방을 봤습니다. 화면, 연희가 붓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다. 글씨가 유려하게 흐르고 있다. 시어머니, 저게 뭐야?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봤습니다. 한자가 가득했습니다. 문장이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글씨가 훈장 선생보다 나았습니다. 시어머니, 야, 너 그거 읽을 줄 아냐? 연이 놀라며 책을 덮고, 어머님 시어머니, 계집이 한문을 어디서 배웠어? 연이 아버지께 조금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충격. 그리고 이 며느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인간이구나 하는 묘한 감정. 그날 밤 연희는 호롱불 아래 혼자 앉아 대학을 펼쳤습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사물을 연구하여 알매 이르고 뜻을 성실히 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 집안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연희는 이 구절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커질지. 제10장 제사 전날 밤 기적이 일어나다. 화면 가을 류씨 종가 사당 앞. 제삿날 준비가 한창이다. 시집 온 지 2년째 되던 가을. 류씨 종가의 시조 기일. 제문을 써오던 어른이 갑자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아이고, 내일이 제삿날인데 시숙일 저는 제문을 써본 적이 없어서요. 시숙이 저도요. 류성만 저는 더더욱요. 코믹한 표정들, 그때 연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소며느리가 써봐도 되겠습니까? 장내 정적 시어머니, 코웃음, 계집이 제문을? 더 나은 방도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보거라. 연희는 단정히 앉았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붓을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씨 가문의 내력을 생각했습니다. 시조 어른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을 이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붓끝에서 글자가 흘러나오는 클로즈업. 유려하고 힘찬 필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희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문을 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은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쓴 게냐? 예, 아버님. 침묵 잘 썼다. 이 세 마디가 연희가 종가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들은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화면 연희가 고개를 숙인다.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진다. 제11장 소문은 이렇게 퍼진다. 조선판 SNS. 화면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이 모여 속닥거린다. 이것이 조선시대 SNS다. 소문은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류씨 집 며느리가 제문을 썼다는데. 아니, 여자가 그것도 한문으로. 글씨가 훈장 선생보다 낫다던데. 세상이 거꾸로 됐나.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들으니 반신반의. 세 번째 들으니 호기심 한비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리지제 괴어이열. 천리나 되는 긴 둑도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서 무너진다. 수백 년간 굳건히 서 있던 편견의 두기. 류씨 집 안채에서 작은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멍의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제12장 마을 훈장이 쓰러지다. 역사적인 부탁화면 마을 서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앞에 아이들이 모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마을 훈장 김 선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 갈 서당이 없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서당은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미래가 달린 곳이었습니다. 과거 거주에 합격하려면 반드시 글을 배워야 했고, 글을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을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눈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류씨 집 대문 앞에 줄을 서고 있다. 마님, 창피한 부탁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자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측은지심 민지다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연의 시작이다. 맹자. 눈앞에 배우지 못할까봐 두려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좋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화면 류씨 집사랑방 문이 열린다. 조선 최초의 여자 서당, 개설. PART 13년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놀라운 이유. 화면 류씨 집 넓은 사랑방. 12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첫 수업날. 아이들은 낯설었습니다. 야, 여자한테 배울 수 있어. 글쎄, 어차피 임시잖아. 배우기나 할게. 연희가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글자를 왜 배운다고 생각하나요? 아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존 서당에서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과거 보려고요? 그 다음은요? 벼슬 하려고요? 그 다음은요? 아이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글자를 알면 생각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넓어지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세상이 넓어지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과거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아이들 처음 듣는 말에 눈이 반짝. 그날부터 연희의 수업은 달랐습니다. 글자를 외우게 하지 않고 이야기로 가르쳤습니다. 회초리로 때리지 않고 왜 그런지를 물었습니다. 정답을 가르치지 않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텐디쉔황에서 텐은 하나입니다. 사람인 위에 하나 하늘이 있죠. 그러면 하늘은 사람 위에 있는 가장 큰 하나. 그게 하늘이에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D는 흙 위에 얘가 붙어서 만물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잘 들었네요. 그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봉이. 10살짜리 장난꾸러기.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PART 14-2년이 지났다. 결과가 놀랍다. 화면 2년의 시간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2년이 지났습니다. 연희의 서당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커졌습니다. 처음 12명이던 게 이웃 마을 아이들까지 합쳐 30명이 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이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글자는 어디서 왔어요? 질문하는 아이들은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희의 제자들 중에서 향시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16살짜리 소년, 두 번째는 15살, 그리고 세 번째. 다들 합격 후에 말했습니다. 류씨 집 훈장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여자 훈장한테 배워서 향시에. 말도 안 돼. 근데 사실이잖아. 그리고 장난꾸러기 봉이를 기억하시나요? 그 봉이가 10살 때부터 연희에게 배워 18살에 향시에 합격합니다. 합격하고 나서 봉이가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 어머니, 제가 합격했습니다. 연희가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뜬다. 잘했어요, 봉이야.
이 순간 배경음악이 절정. PART15 망나니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 화면, 아침. 사랑채. 유성만이 혼자 앉아 조용히 사서스 쇼를 읽고 있다. 잠깐 잊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류성만. 처음 등장했을 때 기억나시죠? 바둑판 앞에서 낄낄거리던 그 남자. 서당에서 쫓겨난 그 남자.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참새를 보던 그 남자. 그 남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 새벽에 홀로 사서를 펼치는 유성만. 표정이 진지하다.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끌려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혼자 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이야기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이. 그걸 따라가다 보니 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류성만이 32이 되던 해. 그는 향시에 응시했습니다. 화면, 합격방을 발견하는 류성만.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본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당신 덕분이요. 연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망난이었을 거요. 당신이 내 스승이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인동심 기리단금.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른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갈 때 세상 어떤 장벽도 그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PART 16 시어머니의 눈물. 화면,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박씨가 서당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어머니 박씨. 연희가 종가에 들어오던 날부터 연희를 밀어붙이고 혼내고 눈물 흘리게 했던 그분. 그분이 어느 날 저녁 서당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연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봐봐요. 쥐얼 보스 저 왕이에요.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왕은 그물 모양이에요. 생각 없이 배우면 지식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갇혀버린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물이구나. 선생님, 그럼 생각은 어떻게 해요? 연희가 웃었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게 생각이에요. 화면, 문 앞에 시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내 방 앞에서 한참 있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붉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많이 힘들게 했구나. 긴 침묵. 잘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 수년의 구박보다 훨씬 무거운 그 한마디.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았습니다. PART 17 조선 땅 최초의 여자 훈장 인정받다. 화면 마을 어른들이 류씨 집 대청마루에 모여 있다. 분위기가 엄숙하다. 연희의 서당이 문을 연 지 5년이 되던 해. 마을 어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 류씨 집 며느리에게 정식 훈장 칭호를 줄 것인가. 조선시대의 여자 훈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른들 앞에 내밀어진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연희 서당 5년간 배출 인원 30명 이상. 향시 합격자 7명. 그 외 소학, 이상 수료자 전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하지만 전례가 없소. 전례를 만들면 되지 않겠소. 화면 연희가 대청마루에 불려 나온다. 류씨 며느리. 그대를 이 마을의 훈장으로 인정하겠소.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치고 싶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요? 생각하는 법입니다. 화면, 대청마루 위로 석양빛이 내려온다. PART 18한 젊은 안악의 방문. 화면, 어느 날 아침. 연희의 서당 앞에 젊은 안악이 서 있다. 그 손에는 어린 딸이 있다. 군장 어머니, 저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부끄럽고 자식에게도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여자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연희의 눈이 잠시 흔들린다. 그 눈빛. 15살의 아버지에게서 처음 글자를 배우던 자신과 같은 눈빛. 새벽 부엌에서 낡은 책을 펼치던 자신과 같은 눈빛. 연희는 그 젊은 안악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은 배움이란 없습니다. 잠깐 멈추고 시작이 곧 배움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 배움은 죽기 전까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젊은 안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안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은 나중에 마을에서 가장 글을 잘하는 여자가 됩니다. 배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PART 19 연희가 나이 들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화면, 세월이 흐른 연희.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렸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난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관리가 된 제자, 선비가 된 제자, 또 다른 서당을 연 제자들이. 훈장 어머니, 오래 사세요. 연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마. 내가 평생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책 속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배움은 이 안에 있다. 연희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킨다.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이 배움이다.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아이를 키울 때도, 눈물이 날 때도, 그것을 생각으로 연결하는 순간, 그게 공부가 된다. 대학 지도 제명명덕 제친민재 지어지선.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 밝은 덕을 밝힌다는 게 뭔지 아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빛을 스스로 찾아 밝히는 것이다. 공부는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게 아니야. 이미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거야. 침묵. 너희 안에 이미 빛이 있다. 그 빛을 찾아라. PART 20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 연희의 서당이 있던 자리, 지금은 다른 집이 서 있다. 조선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연희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족보에도 없고 관보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제자봉이가 관리가 되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류씨 집 훈장 어머니셨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수백 년이 지나 이름은 사라져도 그녀가 가르친 생각하는 법은 남았습니다. 논어른 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 그릇은 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밥그릇에는 밥만, 물그릇에는 물만. 하지만 군자는 어떤 그릇도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연희는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였지만 스승이 되었습니다. 여자였지만 선생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막았지만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군자의 삶이었습니다. 클로징.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화면, 석양빛이 물드는 하늘, 천천히 밝아오는 아침.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풍경.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계산도 합니다. 유튜브에 가면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배워야 하는가? 연희의 이야기가 그 답을 줍니다. 연희가 남편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성장한 건 누구였습니까? 연희 자신이었습니다. AI가 글을 써줘도 그 글이 내 글이 되려면 내가 생각해야 합니다. AI가 정보를 줘도 그 정보를 삶으로 연결하려면 내가 판단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연결하는 능력. 이건 AI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내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연희는 200년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혼자 새벽 부엌 호롱불 아래에서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은 기쁨입니다. 지식은 무기입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무슨 벽이 있습니까? 연희는 말합니다. 시작이 곧 배움입니다. 화면 서서히 암전. 화면 위로 자막이 떠오른다. 당신 안에 이미 빛이 있다. 그 빛을 찾아라.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다 끝난다. 끝. 연희의 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녀는 이제 살아 있습니다. 배움은 기록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당신이 오늘 단 한 페이지를 펼친다면 연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게 마지막 숨결처럼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배움을 응원하는 작은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잊혀진 역사 속에 빛나는 사람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